젤리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에 우리 젤리뽀님 한 분이 사춘기 자녀 대하는 방법 그거를 궁금해 하셔서 같이 대화 나누려고 해요. 참 사춘기 쉽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25살이 된 딸하고 지난 사춘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젤리뽀님들하고 대화 나누기 전에 딸하고 얘기하면서 또 지난 사춘기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통화를 했어요. 제 주변에 또 제 사랑하는 지인들의 자녀들 사춘기 힘들게 겪으면서 우리 지인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참 많이 같이 얘기하고 마음 나누고 울고 그랬던 시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사춘기 아주 예민한 아이들 쉽게 지나가지 않지요. 누구나 다 겪는 사춘기지만 그쵸? 지나왔다고 그게 또 그렇게 쉽게 사춘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보다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빠르고 세찬 바람, 무섭도록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같은 시기잖아요. 그런 강을 아이가 겪잖아요. 사실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너무 잘 듣고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딨어,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이 어딨어 막 이러고 우리 키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6학년 그때 서서히 시작되면서 정말 14살, 15살, 16살 피크를 달리잖아요. 아이들도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학교의 작은 사회로부터 그 친구들과의 엄청난 갈등 관계, 거기서 정말 비열하고 저급하고 정말 너무나 촌스러운 추임새들 그거 있잖아요. 왜 눈짓 아이들 그리고 이 삐죽삐죽하는 입삐죽임 그런 걸로 누구는 왕따가 되고 누구는 또 힘들게 되고 어떤 한 센 애한테 붙지 않으면 자기가 왕따 될까봐 괜히 막 아이들께 또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막 하는 생각들이 스쳐가죠. 친구란 뭐지? 인간이 뭐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저 사람처럼 크긴 싫어. 난 앞으로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아이들도 분명한 정립은 못해요. 그 나이 때는. 그렇지만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고 어떻게 나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무지한 갈등과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또 무한한 가능성은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지고 뭔가 될 것 같은 저 어른보다는 나은 어른이 될 것 같은 오만함도 있고 그런 막 자신감이 있다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어때요? 아직 어려요. 아직 초라해요. 그러니까 또 엄청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때로 자책감이 들기도 하다가 막 슬프기도 하다가 감정의 기복은 진짜 요동치는 물결 같아요. 왜 롤러코스터 같이 감정 기복이 막 업다운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애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 애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 애 앞에서 보이지는 않아도 엄마의 심정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에 엄청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마치 링 위에 권투 선수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자녀예요. 정서로 아이의 정서로 흠씬 두들겨 맞고 넉다운 된 것 같은 느낌? 그거 엄청 들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한 거 왜 몰라요? 알죠? 속으로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래, 사춘기 잘 겪고 지나가게. 근데 그 상황에 대어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 우리 아이 언제 괜찮아져? 그쵸? 엄마가 생각한 길은 단 하나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는 참아야 되는구나. 또 참아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기다리고 길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보살피고 돌보기는 하되 동기부여는 하되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치 내 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딸의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왜? 우린 알았거든요. 간섭 싫어하는 시기예요. 간섭을 거부하는 시기예요. 조언을 거부하는 시기예요. 조언? 한 번, 두 번, 세 번 되죠? 애들 숨막혀해요. 질려해요. 명령어를 거부하는 시기예요. 이래라 저래라를 거부하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혼자 음악 듣고 생각 많이 하는 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정립은 못하지만 많은 재료를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카레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료를 막 놓으면 누가 봐도 카레 할 건가 봐. 하지만 카레는 아직 안 됐잖아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다양하게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정립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 깨닫는 것 같아요. 엄마는 물고 빨고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해 사랑해를 외치는 게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은 속지 않아요. 뭐가 사랑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엄마가 그냥 지켜봐 주는 거. 그러면서 아이가 대화를 원할 때는 그랬구나. 엄마는 그 나이에 그 생각도 못했어.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우리 아들 역시 멋져. 속은 부글부글해. 부글부글 하는 게,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짓은 애거든요. 그때까지 그대로 방은 엉망에다가 뭐 하나 질서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그렇게 슬로우 이를 닦고 몸을 씻는지, 머리를 그렇게 매일 감고 머리카락을 이만큼씩 남기고 정리도 안 하는지. 우리의 속은 이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구속, 간섭, 잔소리, 조언 다 싫어요. 그때 우리는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참 사랑인지 몰라요. 물고 빨고 사랑해 이래 와서 키웠는데 이제부터는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은 기다리는 거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아이가 원할 때는 대화해줘야 되는구나. 그것도 해결은 또 아니래. 해결해주는 엄마는 싫대. 그냥 정서만 맞장 붙여달래. 엄마 되게 아프죠. 우리도 아프면서 배웠어요. 그 기간에, 그 사춘기 기간에 아프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권위를 그냥 행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이를 좌지우지 통제하고 싶은 거를 행세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권력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권위예요. 근데 우리는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 저절로 그걸 배워요.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아이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지켜주는 거.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인 거를 우리 부모는 아이가 무서운 사춘기 강을 건널 때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원이한테 그랬어요. 사춘기 때 너가 그래도 어떻게 극복했어? 너는 네 자신은 뭐가 제일 좋았어? 엄마, 나는 내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 그때 음악도 많이 들었고 혼자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한 번은 딸이 그랬어요. 엄마, 울면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엄마, 저 꼴찌해도 돼요? 엄마, 나 꼴찌해도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엄청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지원아, 꼴찌해도 돼. 꼴찌해야 꼴찌의 심정을 알지. 예민한 아이였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사춘기 때 자기는 음악 많이 듣고 혼자 생각하고 싶었대요. 혼자 판단해보고 싶었대요. 그냥 믿어줬어요. 저도 그만큼 아팠어요. 한강 가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키웠나? 그러면서 저희 딸은 사춘기를 되게 오래 알았어요. 거의 6년, 7년. 그 기간에 저는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딸을 통해서. 지원이가 고백했어요. 다 크고 나서, 사춘기 다 지나서, 엄마, 나는 아기 때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우유만 먹고 웃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이뻐했잖아. 근데 사춘기 때 그걸 다시 느꼈어. 내가 공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무슨 뭔가를 드러나는 성과를 내지 못해도 우리 엄마는 내 존재만으로, 내 생명만으로 날 이뻐하는구나. 엄마는 다 양보하는구나. 그거 알았대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고3 때 가서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누구보다 딸의 그 사춘기 그 기간을 아프게 보낸 거를 전 옆에서 봤잖아요. 그때 제가 지원이에게, 저희 딸에게 해준 건 그거예요. 오직 믿어주고 기다려준 거, 생명만으로, 존재만으로 이뻐한 거. 근데 아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통화하는데 25살 이제 사춘기 다 지나서 사회인이 되고 지원이가 저에게 그래요. 엄마가 그때 그래줘서 나는 내 생명 존중을 배웠어. 내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 다시 일어서야지. 나 극복해야지. 나는, 내 생명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것처럼, 몸으로 보여준 것처럼, 사랑으로 보여준 것처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니까 난 해낼 거야. 난 그런 저력 있어. 난 일어설 거야. 자기 생명 존중을 그때 하라.
그때는 뭔지 몰랐대요. 근데 25살이 된 지금 지원이의 고백은 그거예요. 엄마의 사랑으로 그걸 알았대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엄마는 한결같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자녀 대하는 법은 우리가 좀 아파도 그 아이도 힘들거든요. 뭔가 알아요. 이 강을 다 건너고 나면 나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독립해야 돼.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나는 스스로 나를 케어하면서 살아내야 돼.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아이들도 그때 그런 것이 뭔지 정확하게는 정립을 안 돼도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전부. 그래서 16살에도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어느 정도씩 계속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16살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를 생각했대요. 16살에. 여러분, 우리 첼리뽀님 사춘기 자녀들 절대로 어린아이로 보지 맙시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할지, 그때 얼마나 어떤 갈등으로 아이들이 아파하면서 정립해가고 괴로워하고 형성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그릇으로 아이를 막 규정하고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려고 하면 내 그릇 안에 쏙 들어오는 그릇밖에 못 돼요. 근데 우리 내 그릇보다 크게 키우고 싶잖아요. 넓게 키우고 싶잖아요. 깊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내 애기는 우리가 말은 하고 보살피고 애정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 지원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사춘기 이전에 그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아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원래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니까.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쵸? 그렇다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그릇보다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 사춘기 때 엄마는 관계 혁명을 하는 시기로 봐야 되고, 아이는 자기의 그런 하는 것이 인격 형성, 여러 가지 형성,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다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에 아이는 스스로 존재 혁명을 하는 시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고 잘 기다려주고 대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렇다면 나중에 그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자기 가장 아픈 시기를 엄마가 함께 해줬잖아요. 얼마나 절절한 좋은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저도 우리 딸 때문에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그저 물고 빨고 뜨거운 그 마음, 사랑해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정말 내가 힘들어도 들어주는 거. 자식이 원할 때는 같이 가달랄 때 가주는 거. 엄마, 저 상담할 게 있어요 할 때 정말 제대로 상담해 주는 거.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내가 휘두르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 그런 거를 그냥 그 사랑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사춘기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성장했고 지원이도 같이 성장했어요. 첼리뽀님,
미리 사춘기가 아직 안 된 자녀를 둔 분들은 미리 사춘기가 그런 거구나. 내가 잘 도와야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잘 기다려주고 애정과 돌봄과 보살핌으로, 그러나 간섭하지 않고, 그러나 조언하지 않고 잘 건널 수 있도록 그 무섭고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그 빠르고 세차게 부는 바람 같은 그 질풍노도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미리 우리 엄마 젤리뽀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춘기의 강을 잘 도우면서 가고 계신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있다면 잘 지나가시면, 끝날 것 같지 않죠? 아니에요. 반드시 끝나고 딸이 엄마에게 고백해요. 엄마, 그때 나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딸, 우리 아들들 멋지게 잘할 거예요. 잘 도와주는, 잘 기다리는, 잘 참는 엄마 되기로 해요. 젤리뽀님 사랑해요.